무빙, 참 재밌었어요. 무빙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자, 무빙이 18화, 19화, 20화가 수요일 날 나왔죠. 나와서 보고 왔습니다. 일단 지난 두 달이 너무 행복했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었죠. 저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좋고 기분이 좋고 기분이가 좋다. 시즌 2 얘기를 해야겠죠. 시즌 2 확정이 된 것 같고 시즌 2가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20화에서 보여줬죠. 지금 무빙을 세 번째,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합해서 네 번째. 제가 무빙 1부 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쉽다. 차태현 씨와 류승범 씨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마무리가 되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붙였던 말이 뭐였냐면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더 하겠죠.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이게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20화에서 그 모습을 보여줬죠. 번개맨이 진짜 번개를 쐈어요. 진짜 쏘고 그것도 되게 멋있게 연출이 됐죠. 류승범 씨도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서 다시 재출연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1은 남북한의 싸움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세계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걸 예견하고 그렇게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류승범 씨하고 차태현 씨가 아쉬웠던 부분들은 다소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18, 19, 20화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들의 액션. 이게 히어로로서의 역할이 사실 1화부터 16화, 17화까지는 좀 약했어요. 아무래도 조인성 씨와 류승용 씨 빼고는 대부분 히어로적인 모습들 많이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 18, 19, 20화를 통해서 히어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류승용 씨, 그 1대1 대결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무시무시한 액션을 보여줬고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김성균 씨. 김성균 씨도 그러니까 계속 바보같이 나오다가 드디어 멋진 모습을 아주 후드러 까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효주 씨도 총기 액션 너무 멋있게 보여줬던 것 같고 각성한 주인공 날아다니면서 그 몰아붙이는 모습이 아주 서툴지만 아주 그 각성한 모습이 멋있게 보였어요. 조금 아쉬운 건 고윤정 씨. 고윤정 씨는 능력이 아직 회복력은 많이 보였지만 액션으로서는 조금 못 보여서 다음 시즌을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의외로 좋았던 게 그 김성균 씨의 아들 더 싸웠으면 어땠을까 더 멋있는 모습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역시나 서툰다는 그런 설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서 좋았던 것 같고 차태현 배우가 늘 밝고 가족적인 영화들이 나와서 아마 차태현 배우가 한 액션 중 가장 고어한 액션이 아닐지요. 맞아요. 액션들의 결과를 되게 고어하게 표현했잖아요. 저는 그런 점도 되게 리얼해서 좋았다고 생각해요. 맨날 대충 하고서는 뭐 효과 살짝 보여주고서는 끝내는 게 아니라 유승용 씨는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막 철근에 박혀 있다든지 산쪽팔이 날아간다든지 막 이런 모습들이 더 와닿았던 것 같고 더 잔인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감정이 더 풍부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무빙을 하려고 했던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빙이 재밌는 이유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깜빵생활 이런 것들이 재밌는 이유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공통점이 뭐냐 저는 캐릭터의 입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입체성. 왜 캐릭터가 입체적이어야 하냐 바로 무빙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드라마들을 통해서 입체성이 있는 캐릭터가 얼마나 큰 활약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냐면 대부분의 드라마들은 서브 캐릭터를 활용을 못해요. 그 서브 캐릭터를 정말 서브로서의 역할만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구축하지 않죠. 근데 무빙은 이 서브 캐릭터 하나하나도 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라도. 특히나 어떤 캐릭터가 그렇게 보이냐면 권용득이라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박수맨 나오잖아요. 박수맨. 박수맨은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냥 박수맨으로 부를게요. 이 박수맨은 18화에 겨우 등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18화에 겨우 등장해서 19화, 20화 딱 두 화에 나오는 아주 작은 역할의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의 어떤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을 조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의 옆에 있는 권영득을 키워주는, 판을 키워주는 캐릭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박수맨한테 권영득이 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이 동일시가 된단 말이죠. 그 박수맨은 동굴 안에서 수십 년간 빛을 못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같이 살자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걸 동기화시켜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권영득은 과거 얘기가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로 인해서 줄거리를 자기 거화 시켰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캐릭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권영득이 우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 권영득이 나중에 류승용 씨 밑에서 일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 서브 캐릭터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얘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인데 왜냐면은 이 얘기를 다 다루다 보면은 그게 난잡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다루는 건데 그걸 다루고 있다는 거야. 무빙은 각 캐릭터들마다 보는 재미가 너무 완벽했음. 구룡표 이야기할 때 나온 배신 때리는 동생도 이 드라마의 전체에서는 적게 나오지만 자기가 나올 때는 충분히 조연으로서 모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박수민 처음엔 패션이나 설정이 너무 호러물 단편 같고 따로 노는 듯 했는데 오히려 그 이질감이 다 끝날 판에 나오는데도 충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권영등만 봐도 그런 서브 캐릭터들의 활용 그리고 서브 캐릭터들의 그런 활용들 때문에 캐릭터들이 입체적이 돼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저는 이 드라마 무빙은 그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단 하나의 캐릭터도 놓치지 않는 거. 물론 놓친 애들도 있겠지, 있는데 그런 인상을 받는 드라마가 바로 응답하라 시리즈 그리고 슬기로운 시리즈 이런 데서 많이 봤거든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막 짜여지거나 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캐릭터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 두 드라마가 생각이 난다. 어떻게 보면 논스톱 같은 것도 그런 일종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일종.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다 사연을 갖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런 드라마들이 사랑을 못 받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다. 아까 얘기했던 치르는 탈출 같은 경우도 모든 캐릭터들을 다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저도 캐릭터 서사라서 좋았는데 북한 쪽 기력자 서사를 드라마 마지막에 급하게 넣어준 것 같아 좀 아쉬웠어요. 좀 짧았을 수 있죠. 예, 짧았을 수 있습니다. 원작 웹툰에서는 박희순 캐릭터가 그냥 당의 명령만으로 따르는 충성스러운 군인이고 밑에 부하들은 그냥 전투원으로만 대해서 부하들이 버리고 가는데 드라마판은 체제 모순을 지적하고 부하들이랑 정도 만나서 더 좋았어요.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바로 박희순 씨예요. 박희순 씨. 자, 박희순 씨 캐릭터를 어떻게 느꼈냐면은 김두식이 쏘잖아요. 쏘면서 박희순 씨 손가락을 맞춥니다. 박희순 씨 손가락이 날아가요. 그게 어느 손가락이죠? 총은 어느 손으로 쓰죠? 쏘죠? 오른손으로 쓰죠. 근데 김두식이 맞추는 손가락이 오른쪽 손가락이란 말이야. 검지. 총을 못 쏴. 죽일 수가 없어. 자, 이것에 해석이 묻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김도식이 살기 위해서 쏜 손가락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군인으로서 총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총기를 사용하려면 검지를 써야 되는데, 검지를 쏜다는 건 군인으로서의 자격 박탈이죠. 그러면서 김도식은 이 남자를 죽이지 않고 구했단 말이에요. 한번 마음의 변화가 거기서 왔어. 김도식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박희순 씨가 마음의 변화가 한 번 온 거야. 이 손가 검지를 쏨으로써. 왜냐?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박희순 씨가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하고 나서 경례를 해요. 근데 그 경례하는 손이 어느 손이죠?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으로 해요. 총을 쏘는 손도 오른손이고 경례를 하는 손도 오른손인데 벌써 마음이 한번 뒤틀렸어. 충성을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그래서 오른손에 검지를 쐈다고 생각해요. 그쵸? 이미 충성심이 손상된 상태를 상징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연출이 아니에요. 전 거기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만약에 왼손을 쐈어. 왼손을 맞았어. 왼손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경례됐으면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없는 그냥 연출인 거예요. 근데 하필 오른손에 검지를 쐈어. 그리고 경례를 했어.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박휘수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남한에 와서도 그 기력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기력자들을 죽이지 않는다. 그 맨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결국에는 북한 사람들도 구하고 싶고 남한 사람들도 구하고 싶은 거야.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 그냥 얘는 명령에 따를 뿐인 거지. 양동근도 잘린 게 오른팔이라 경련을 못하고 오히려 반역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데에서 연출자의 실력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아, 이런 거를 하나하나 느낄 때마다 연출자들의 그 깊은 생각. 제가 암만 그렇게 욕을 하고 지적을 해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데서 박탈감 같은 걸 느낍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정말 단순하게 히어로물이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은 그런 하나하나의 설정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밌게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죽이죠, 해석 죽이죠? 뭘 죽이기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막 이어붙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감독이 얘기하고 그런 걸로만 해석하는 거는 해석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전 저만의 해석을 그렇게 잡아봤는데 어쨌든 조윤성 씨가 계속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권총 실력 그런 것들 훈련 이런 것들을 이런 것과 뭔가 매칭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런 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것들도 의미가 많을 텐데 제가 발견한 건 딱 그 하나예요. 아 그리고 나중에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브릿지를 안 봐가지고 모르지만 브릿지로 바로 안 넘어가고 무빙 시즌 2, 시즌 3까지 뭐 그런 식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브릿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직 활약할 구석도 많고 아직 더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히어로물로서 가기까지는. 그리고 그러면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프랜차이즈화 돼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벌써 기업화가 되었다면은 이런 류의 영화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쉽더라고. 우리나라는 아직 시스템이 안 됐어. 강풀 혼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풀 혼자서 각본을 쓰고 강풀 혼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만약 마블처럼 대규모로 뭐 작가가 있고 시나리오 작가가 딸려 있어서 노선만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벌써 이런 작품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을 텐데 내가 40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에서 이제 겨우 나왔다는 게 매우 아쉬울 뿐이고 전 더 많이 보고 싶어요. 더 많은 프랜차이즈를 이런 무빙 프랜차이즈.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누야 시간 능력자 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타이밍 얘기보다는 무빙 시즌 2로 가지 않을까. 원작은 양동근이 호러머니를 그리워해서 봉석이가 놀아줬는데 드라마는 남한 능력자랑 대칭되게 자식으로 바꾸고 상관이 보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시간 능력자 학생의 서사가 전작 타이밍에 나온다고 하니 이것도 다뤄주면 좋을 텐데요. 아마 할 텐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못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제작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좋을 텐데 우리야 좋지. 근데 나올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좀 걱정이 되네요. 그 안 그래도 그게 강풀 작가님의 작화가 안 좋은 편이 아니시고 손이 느려서 휴재도 자주 하시는데도 본인 그림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26년 때 그림자만이라도 어시를 더 봤는데 자기 그림 같지가 않았다고 자기가 그리는 걸 고집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풀 작가 같이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웹툰 작가고 그 정도의 어떤 그릇이라면 그런 고집을 좀 꺾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게 나중에 오히려 발목을 잡거든. 자신의 발목을 잡거든.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화도 내가 작가하고 내가 감독하고 내가 편집하고 내가 시청률 다 써가지고 하고 싶지. 내 작품인 걸 다 내가 내 소중한 작품 자식이고 작품이니까 다
다 만지고 싶겠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그 전성기 때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나중에 그게 프랜차이즈화가 되고 나중에 더 일을 크게 벌려야 될 때는 그게 도움이 안 돼. 더 그냥 하락하거든. 원래 성장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락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도 해야 되고 작품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엔 공동 작업이에요. 드라마도 결국엔 공동 작업이거든. 내가 이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너네 연출 다 잘 됐으니까 시즌 2는 내가 연출해 볼 거야. 우선은 강풀 작가가 뛰어들었다고 생각해봐. 잘 되겠냐고. 강풀장 작가 정도였으면 어떤 큰 줄기를 그려놓고 그림 작가와 글 작가가 따로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 지금 무빙이 너무 좋게 잘 됐으니까 그럴 필요도 분명 있어 보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작가가 지금 성공한 사례 작가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 작가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림도 그거지. 신카이 마코토가 똑같이 지금 현재 자기 그림 작화를 스즈메에 적용하고 너의 이름으로 적용했으면 너의 이름은과 스즈메가 그렇게 잘 됐을까요?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대신에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강풀 작가는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마녀 조명 가게 당신의 모든 순간 실시간으로 볼 때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뛰어난 만화긴 한데 표준한 지각이 너무 잦았어요. 이게 좋은 내용인 건 알다 보니 좀 아쉬웠어요. 강풀 원작 영화들이 다 실패해서 이번에 이를 갈고 무빙 시나리오만 4년 동안 집필. 진짜로 그럴만해요. 원작 영화들이 다 망해가지고 그렇죠. 다 좋은 작품들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이번 무빙을 만들 수 있었던 거지. 무빙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겠어. 예. 고통이 있었어야 이번에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타협하면 안 되고 아까 말했던 그림이나 시간 빼는 것 이런 것들은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히든이 2019년 연재가 됐어야 해요. 근데 무빙 집필 하시느라 못하는 거.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 자기 작품 하기 바빠. 욕심이야 있겠지. 작품으로서 욕심은 있겠는데 그런 욕심이 아니라 어떤 기업으로서 이거를 프랜차이즈화를 정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안 하셔가지고 아쉬워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스파이더맨을 만들었던 디자이너가 그때 당시에 내가 혼자 그리고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마블이 됐을까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언젠가 놔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 총감독할 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고집해도 사실 팬들은 지쳐. 너무 지치잖아. 4년 동안 집필했다고 그러는데 또 4년을 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몇 살이야 지금? 36인데 지금 마흔에 보는 거야 마흔에.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디즈니 플러스에 스탠리 다큐 있는데 스탠리도 편집장으로 물러나신 후로는 그림은 잘 안 그렸다고.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영석 감독도 지금 후배들 길러내면서 TVN에서 후배들 길러내면서 뭐 이쪽 분야에는 이쪽 분야에는 이러면서 막 PD 막 길러내고 있잖아요. 그런 김태우 PD도 그 얼마 전에 그 얘기 하더만 내가 지금은 좋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일선에서 물러나야 될 때가 올 것 같고 그걸 총감독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얘기 바로 하더만 자기가 그 막 완성도에 막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하려고만 계속 하는 거는 문제가 있게 돼요. 예.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사실 그거였는데 작화는 주로 제컵이나 스티브 디코한테 맡겼다고. 또 좋은 사람들 발굴해서 그 사람들도 또 입봉시키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정말 시리즈도 많이 늘어나고 돈도 떼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될 거예요. 근데 4년은 좀 길긴 길다. 근데 이번 대충 맛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실 수도 있어요. 시즌2를 기다려 봐야죠. 다음 작품들은 좀 가속이 붙을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 이번에 잘 마무리했으니까 요거 캐릭터 잘 살려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야기랑 잘 섞어가지고 또 하면 좋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응원해요. 응원해. 다음엔 또 좋은 배우들이 나오겠죠. 예. 벌써 기대가 됩니다.